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떡볶이 만들기처럼 쉬운 글쓰기라는 주제로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텔레비전에서 떡볶이를 먹는 장면을 보고 떡볶이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뭐 시켜 먹을 수도 있고, 그죠? 가서 포장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먹고 싶다라는 동기가 생겼을 때 떡볶이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만들겠죠. 그러니까 글쓰기도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어떠한 감정을 느끼면 이제 동기가 부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멈출 수도 있지만 그거를 과제 설정으로 연결을 한다면 이제 글쓰기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떡볶이가 먹고 싶다는 동기를 떡볶이를 만들어야지 라는 과제로 연결하였다면 그 다음 떡볶이를 어떻게 만드나요? 이렇게 만들죠. 처음에는 뭐부터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뭐부터 해야 돼요? 글쓰기도 항상 어떠한 대상, 사물을 가지고 그게 이제 중심 소재죠. 그걸 가지고 내가 글을 써야겠다라고 마음먹었다면 거기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어떤 핵심 메시지를 글로 풀어놓을까? 그러니까 주제 선정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그 요리의 주제를 먼저 선정하죠. 그러니까 떡볶이를 그냥 떡볶이가 아니라 뭐 간장 떡볶이냐, 고추장 떡볶이냐, 아주 매운 뭐 불닭볶음면 같은 그 정도 맵기 정도로 한번 아주 매운 불맛 나는 떡볶이를 만들겠다. 이런 주제 선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일단 고추장을 넣은 매운 떡볶이를 만들겠다. 라는 주제를 선정한 거예요. 그럼 이런 주제가 도출되었다면 글은 어떻게 쓸까요? 떡볶이는 어떻게 만들까요? 떡볶이 만들 때 일단 떡볶이 하면 떠오르는 재료를 냉장고에서 다 일단 꺼내 보는 거예요. 일단은 가래떡을 꺼내야겠죠. 그 다음에 어묵을 꺼내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도 꺼내놓고 파도 꺼내놓고 마늘도 꺼내놓고 간장도 꺼내놓고 뭐 그 외에 뭐 설탕도 들어가고요. 뭐 양배추도 넣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다 꺼내 놓습니다. 꺼내 놓은 다음에 어떡하나요? 이렇게 하죠. 꺼내 놓은 거를 다 그냥 후라이팬에 집어넣고 끓일 수는 없잖아요. 재료를 자세히 보고 이 재료를 어떤 순서대로 끓이면 요리가 될까라고 요리의 순서를 정하잖아요. 순서는 재료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순서가 돼야 돼요. 일단 육수를 내요. 그죠? 어떻게? 멸치와 다시마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멸치 한 10마리에 다시마 5조각에 이제 한 10분 정도 끓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육수 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양념을 풀어야죠. 그 육수 낸 물에. 그때 들어가는 재료는 고추장, 간장, 마늘, 설탕인데 이때 세부적인 내용은 멸치와 다시마를 건져내고 고추장을 풀고 간장, 마늘, 설탕 넣고 한 3분 정도 끓입니다. 그죠? 끓인 다음에 뭐 하나요? 순서, 세 번째 순서. 오래 익힐 재료를 먼저 넣죠. 뭘 넣나? 일단 떡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넣고 한 10분 정도 익혀요. 그럼 익힌 다음에 네 번째 순서 뭐다?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익는 재료를 넣죠. 이때 뭔가요? 주로 이제 어묵을 조금 더 먼저 넣고 양배추를 나는 뭐 좀 푹 익혀서 먹겠다. 그러면 어묵하고 같이 넣어도 되고 나는 좀 아삭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어묵 넣고 조금 있다가 양배추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도 내가 파를 미리 넣어서 좀 파 국물 맛을 느끼고 싶다. 그럼 파를 좀 더 미리 넣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파도 조금 씹는 맛으로 먹고 싶다. 그러면 파를 거의 마지막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의 초록색을 살려서 색감도 좀 예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늦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떡합니까? 어묵을 넣고 3분 후에 양배추와 파를 넣고 익힌다. 이렇게 하면 떡볶이 요리가 된 겁니다. 떡볶이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만들었죠. TV를 보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걸 글쓰기와 비유하면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만들어야겠다. 글을 써야겠다라는
그죠? 과제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장 떡볶이로 만들어야지라는 세부적인 주제 선정이 됐죠. 그럼 이 주제를 풀어낼 재료를 꺼내야 되겠죠. 재료 어떻게 꺼냈습니까? 냉장고에서 관련된 떠오르는 재료 일단은 다 꺼내놨습니다. 고추장, 떡볶, 그 다음에 떡, 그 다음에 간장, 마늘 일단 꺼내놓고 보니까 순서를 정했죠. 이건 뭐야? 글의 구조입니다. 글의 흐름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재료가 있는 순서대로 요리했듯이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요리를 했죠. 뭐부터 넣고 뭐부터 넣고 그런 식으로 이 우리가 엮어놓은 소재들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문장으로 풀어내면 글이 됩니다. 이거를 실제로 글을 한번 써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기부여. TV를 보고 떡볶이가 먹고 싶었다. 이거는 만약에 제가 파브르 곤충기라는 책을 읽다가 그 파브르가 곤충을 열심히 관찰하는 그 모습, 그 열정에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약간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글을 안 쓰면 끝나겠지만 과제를 설정을 합니다. 파브르의 열정과 나의 감동, 그리고 나의 다짐으로 글을 한번 써봐야지라는 과제가 설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고추장 떡볶이를 만든다는 주제가 있었듯이 이러한 과제를 어떤 핵심 메시지로 풀어낼까요? 이게 내 글의 주제죠. 항상 글은 주제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파브르가 곤충을 관찰한 열정, 성실성을 배워서 나도 나의 일, 그리고 나의 공부, 뭐 이런 분야에서 좀 깊이 있게 관찰하고 연구해야지라는 글로 나는 한번 핵심 메시지로 전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럼 먹은 다음에는 재료를 꺼내 놓는 겁니다. 파브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느낀 그 과정에서 생각나는 대로 브레인스토밍, 뭐 자유연상,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꺼내놔 봐요. 그러니까 꺼내 보니까 책에서 파브르가 벌을 관찰하는 모습, 인상 깊었죠. 그리고 나서 파브르가 관찰한 결과, 벌은 이런 생태를 띠더라, 뭐 이런 파브르의 관찰 결과, 이런 것도 내가 글에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파브르 곤충기를 왜 읽게 되었지, 근데? 이 책을 처음에 집어들게 된 동기도 좀 써주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파브르에게 느낀 감정, 이게 이제 느낌이죠. 느낌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쓰면 이제 독후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의 다짐, 뭐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마지막에 넣어주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 나의 주제니까. 그러면 이제 고추장을 뭐 풀고 나중에 떡을 넣고 어묵을 뭐 마지막에 넣고 했듯이 이렇게 풀어낸 5개의 소재들을 어떻게 나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을 먼저 쓰는 거예요. 책을 읽게 된 동기. 그죠? 동기를 먼저 씁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과학 시간에 파브르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짤막하게만 언급되고 지나가서 파브르 곤충기가 실제로 어떻게 쓰여 있지가 궁금해서 나는 도서관에 가서 대출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1번 그 내가 읽은 파브르 곤충기에 나오는 책 내용을 좀 인용 요약해서 써주면 좋겠죠. 그리고 2번은 그 책 내용 중에 관찰한 결과, 그 다음에 4번은 내가 느낀 거, 그 다음에 5번은 나의 다짐. 그러니까 파브르의 관찰하는 모습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5번에다가 쓰면은 이게 재료 나열 순서가 뭡니까? 글의 구조, 글의 흐름이 되겠죠. 그러면 문장으로 풀어낼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재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듯이 재료의 모습이라는 게 뭔가요? 파브르가 벌을 관찰하는 모습이면 그런 것들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준다라고 생각하고 좀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쓴다가 생각보다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육하 원칙을 생각하면 돼요. 육하 원칙을 적용해서 내가 글을 한번 써보겠다 생각하면 글이 구체적으로 됩니다. 아니면 내가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문장이 더 잘 풀어져요. 그리고 어떤 정의도 써보겠다. 아니면 뭔가에 비유해서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문장으로 풀어내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을 내 글의 개요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글의 구조, 화제 제시, 현상,
사실. 이제 1단락, 2단락이 되겠죠. 3단락은 느낌, 4단락은 다짐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글의 개요편은 이렇게 구조, 핵심 메시지, 소재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교과서에 파브르 이야기가 나와서 책을 빌려 읽게 되었다. 여기에 쓰여질 소재는 학교의 과학 수업,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 도서관에서 대출 이게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을 요것들을 말하듯이 글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현상 사실은 파브르는 벌의 생태를 알아내기 위해 벌집 앞에서 몇 개월씩이나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요게 핵심 메시지인데 요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소재를 쓴다? 파브르의 벌 관찰 과정 그리고 벌을 관찰한 기록과 그 결과 예를 들면 뭐 벌은 어떻게 자기 집을 찾아오더라 어떻게 먹이를 잡더라 그리고 그 자기 집의 출입구를 어떻게 찾아내더라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런 결과들을 좀 써주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는 3단락에는 나의 느낌 관찰하고 기록하는 모습에 감동했잖아요. 근데 내가 감동한 그 구체적인 행동을 좀 써주는 거예요. 뭐 비가 와도 거기에 텐트 같은 거를 만들고 숨어가지고 관찰했다든지 아니면 뭐 벌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뭐 나뭇가지나 이런 걸로 자기 몸을 좀 가리고서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그 관찰한 기간 몇 개월이라는 그 기간 아니면 꼼꼼하게 기록했던 그분의 노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쓰면은 내가 뭐에 구체적으로 감동받았다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짐은 나는 내가 맡은 일, 하는 공부에 그와 같은 열정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근데 앞으로는 나도 파브르처럼 한번 열정을 발휘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쓴다 하면 소재 뭘로 쓸 수 있을까요? 나의 지금까지 나태함, 그리고 향후의 다짐. 이런 걸로 글을 쓴다 하면 한 편의 글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글의 개요표가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떡볶이를 먹고 싶었다는 동기부여에서부터 재료를 꺼내놓고 요리를 하는 과정에 빗대어서 글쓰기에서 처음에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었고 과제 설정, 소재를 어떻게 도출했고 그리고 핵심 메시지는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마지막에 개요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이제 요거 갖고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문장으로 연결하면 글이 되겠죠. 그러니까 글쓰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요리와 비교하신다면 한결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읽어주는 강사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글쓰기 과정 온라인 줌 강의도 하니까요. 아래에 저의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